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느라 전임 정부 장관들과 일시적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매주 국무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업무 보고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건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통위를 통해 방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자 임기 통일 문제부터 언급했다는 건데 이 대통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만으로 방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개혁안과 관련해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담은 자료만 준비해 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기존 방식부터 하장 선임 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절대 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방송개혁 법안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방송개혁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려 조치를 받았고 오는 26일 다시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리 참석한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전임 정부 당시 방통위가 반대했던 방송 3법 등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이진숙이 그냥 이러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무회의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들이댔다면서요. 네,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 이걸 해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달라라는 식의 이제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다. 네. 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송 개혁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와서 너 레이저만 쏘지 말고 일을 한번 해봐. 그랬어. 그 불만 있으면 본인이 안을 좀 갖고 와라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독임제가 낫겠다. 요렇게 이제 맞받았다고 합니다. 독임제가 뭐예요? 이거 이제 뭐 전문가께 설명해 주시겠지만 방통위원회는 이제 위원회 조직이잖아요. 네.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이제 합의제 조직이고 합의제. 독임제는 이제 장관급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추진하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 보장하는 게 합의제이기 때문에 임기 보장하는 거예요. 독임제면 네가 잘못했을 때 다 책임지고 그만둬라. 뭐 이것 때문에 독임제를 두는 것 같은데. 자. 그 자리 가실 분으로서. 뭘 그 자리 배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임기를 똑같이 하다뇨. 네.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네. 그럼 5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진숙의 생각은 임기가 2027년 7월까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끝나고 맞춰달라? 다음 사람이 오면 딱 이재명 대통령하고 임기가 딱 맞잖아. 그렇게 해달라? 자기 임기를 채워달라는 그거 거네? 아닐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안 맞고요. 아니, 지금 그만두면 전임 대통령하고 임기가 딱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하잖아. 깔끔하게 맞지. 그러니까 내 임기를 보장하면은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기 자체가 달라요. 대통령 5년이고 현재 네. 방통위원장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를 맞추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독임제로 가는 게 아까 그 얘기예요. 다른 정부 부처와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교육부, 법무부 뭐 있잖아요. 네. 그 부처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이 방통위원회를 뭐 이름을 바꾸겠지 그럼 위원회로 안 하고 무슨 부, 방통부 하든지 뭐 방송통신부 하든지 네. 장관을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임명권과 해임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네.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임기를 보장해주는 자리예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위원회 구성을 한 이유가 미국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여야가 위원들을 추천해서 합의제 기구로 가라고 만들어 그걸 깬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왜 독임제로 하라고 앉아왔어요? 본인이 독임제처럼 했거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네. 의견 무시하고 두 명이서 다 해버리고 합의하라 그러다 합의 안 하고 네. 야당 그때 처음에 뭐 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들 말 안 듣고 뭐 회의 좀 다른 얘기 하자 그러면 못하게 하고 나가버리고 이러버리니까 네. 독임제처럼 했어요 자기가. 네. 그래서 좋은가 보지 독임제처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독임제 하고 싶은 거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독임제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학계에서도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독임제를 하려면 방통위 업무를 좀 떼내서 네.
지능,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에서 지능한 부분, 방송사라든지 이름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지능하는 쪽은 독임제로 가고 네.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심사하고 제재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은 위원회로 가야 된다. 그럼 어차피 그 방통위원회가 그 부서져야 되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하려면 예. 그러면 이름이 바뀌겠죠. 예. 그러면 현재 방통위원은 다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말은 자꾸 나를 자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잘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임제로 간다는 건 자기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게 되는 그렇게 건데. 되는 거예요. 법을 바꾸게 되면 방통위가 다른 부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방통위원회 임무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고 싶으신가 보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로는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을 나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각을 세웠다. 세운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들이받았다. 여전사다. 나 간단치 않다. 이런 지금 이미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저기 안가를 쳐들어가지고 그래. 얘 아까 그 법률비서관 같이 사표 들고서 멋있게. 이재명 나와! 아이고, 끔찍해. 안 돼. 아이, 끔찍해. 아무튼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진숙이는 내년 그 선거도 준비하고 있고, 헬마의 분석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치를 좀 올리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도 들리고, 아마 그 송미령이 이제 능력 인정받고 옆에서 유임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좀 셈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이제 그 자기 자리 그냥 내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워요. 그러려면 본인 능력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 국정위원회, 국가위원회인가요? 국정기획위원회. 뭐 복잡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거기서 이제 그동안 업무한 거 보고하라고 그랬어. 안 나와요. 거기도 안 나갔어요. 너는 네 일을 안 하면서 왜 네 자리만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오늘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니? 그게 세상이 다 비웃어도 본인만 지금 진지하고 본인이 지금 멋있어하는 그 저 모습 되게 웃겨요. 두 명 있었잖아요. 김태규하고. 김태규 사표 내고 이거 안 나와요. 혼자 앉아있어. 맞아요. 혼자 뭐 하는 거예요? 5명 정원인데 혼자 앉아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입장에서 봐도 이진숙은 굉장히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뭐 해갖고 들이댄 거 족족 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이동관 생각해봐요. 얼마나 야비하게 우리 뒤통수 팡팡 쳤습니까? 적어도 KBS 사장은 바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정말 무능해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방통위원을 계속하고 대구시장을 하고, 저는 대구시장 꼭 나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마기들 기다리고 있거든. 김재원 난리 났어요. 박근혜 등에 입은 유영아 유영아, 김성원 난리 났어. 진짜 여전사? 이야, 거기서 한번 박살을 하는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꼭 출마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무튼 이진숙 보는 맛에 산다. 이제 대통령실의 그 기자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왜? 아니지.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준비 과정 끝이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생방송으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아마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모습, 기자들 모습과 대변인 모습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쌍방향 촬영해서 KTV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KTV 빼고 다른 언론사는 지금 잠깐 촬영 멈춰주시고요. 당분간은 KTV를 통해서만 중계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중계.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방송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쭙습니다. 송미령 장관께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임 이후에 뭐 여러 농민단체들이라든지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장관께서 오늘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은 대통령께서 뭐 당부하시거나 언급하신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좀 물가 안정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비공개 국무회에서 물가 안정 관련 당부나 지시사항 있으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번 주 안에 뭐 표결해서 임명 절차까지 마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라면값이랑 닭고기값 언급하시면서 가공식품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셨는데요. 오늘 그 심의 의결한 내용에는 이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그 위성락 실장이 이제 어제 출국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 같은 거 하신 게 있으신지. 마지막에 아시아 투데이. 질문해볼 문제 없죠? 저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데거든요. 오늘 정상이에요. 자, 기자들의 질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 대체적으로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죠. 네, 좀 저는 무난한 질문이죠. 무난한 질문. 한 가지 저는 좀 이제 그 채널A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번 주 안에 표결해서 임명 절차까지 마칠 계획인지,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표결을 누가 하는데요?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네. 왜 대통령한테 물어봐 이거를? 바보네?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해? 이번 가만 안 주 둬? 안에, 그러니까 표결이 끝나면 뭐 네. 이렇게 하든지, 뭐 표결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인준한 표결은. 그리고 나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저런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이제 무식하고 그렇죠. 공부 안 하고 저런 그냥 게 와가지고 나오는 거죠. 들이대고 옛날에 그냥 네. 들이대고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고 그렇지. 이게 안 이런 된다는 식으로 거지. 못하는 거지. 채널A 저기 뭐 간부 뭐해? 얘 징계 안 해? 아무튼 요런 거 있으면은 징계를 해요? 공부 안 했잖아. 공부해야지. 따라보고. 왜 기자는 공부 안 해? 자꾸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일부러 그러나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진짜 모른다는 거야. 공부해야지.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제는 기자들도 설렁설렁 못하고 중요한 건 가장 고생하는 건 대변인이에요. 예민한 질문, 예리한 질문도 다 받아쳐야 나가요. 되기 때문에 생중계로 나가요. 이건 진짜 이거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생고생을 하게 생고생이 아니지. 나라를 위한 고생인데 진짜 고생. 이제 사실 헌임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질문들로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질문들이 좀 저도 지뢰 죽는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가야 받아치는 혹은 뭐 얘기로 나오는 것들 좀 생기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무난한 질문이 가고 무난한 답변이 오고 네. 이게 굳이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인가? 저도 그래서 굳이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나 좀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중간에 끊을까 하다가 아시아 투데이는 봐야 되거든. 거기가 엄청난 데거든.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거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그거 봤는데 굉장히 지루했어요. 아이씨 뭐야? 약간 초반이라서 서로 지금 예열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아마 한 2달, 3달만 지나면 이제 만만치 않은 질문과 만만치 않은 답변들이 이제 오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확인된 것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질문 내용 중에 확인이 안 됐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질문해 버리면요. 답변에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 있어서 하나 뺀 게 지금 위성락 이렇게 실장 가 있는데 거기 언제 도착하고 언제까지 있고 뭐 어떻게 진행되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네. 안보 사항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연 대표님 멋있게 딱 그건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의혹이라는 것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지만 떠도는 의혹까지 그곳 뭐 채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가져와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건 박살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걸 물어봐도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 딱 따가지고 만약에 인용을 해보세요. 그럼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것도 사람들 그렇게 문제가 믿잖아요.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그 생중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변인한테 불리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참여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이 그 생중계를 임기 말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우리 인질 사태 터지고 막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 왜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이 대변인이 말해버리면 그럼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모들이 점심 먹으러도 못 갈 정도로 그 생중계 브리핑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은 임기 초라서 그 정부가 좀 유리하고 대체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강유정 대변인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전에도 이거 생중계한다 그럴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기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모들 아마 죽어날 거다. 죽어날 거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 기자가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 자기 언론사를 걸고서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짓말만 안 해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이 참모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고 왜곡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대응을 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헬마 반대로 죽을 고생을 해야 되겠죠. 진짜 고생할 거예요. 진짜 이번 정부 모든 정부 부처 모든 뭐 비서 뭐 분야 이런 다 해가지고 정말 빡세진 것 같습니다. 힘들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런 정부야말로 국민들이 세금 낼 맛이 나겠다. 맞아요.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거의 의미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만 관계자, 고위급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온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만의 성역화거든요. 그걸 스스로 깬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우리 초상권 뭐 이따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유 교수님 오늘 네. 아까 초반에 핍박 받았지, 핍박. 이제 막 농담이었어요. 사실은 알아요. 저기 저기 여기서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아까 저 댓글에서 하나 또 봤는데, 지지난주에 제 법카를 가지고 저기 새우 드신 거.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크림 새우 드셨거든요. 아, 나 진짜. 여보니까 3만 원은 아니고 2만 7천 원짜리 새우 크림 새우를 드셨어요. 이거는 법인카드 도용이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회식비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동의를 안 했거든요. 아, 동의를 안 했다. 제 카드를 무단으로 도용하셨어요. 뭘 무단으로 이런 또 거짓말 할 거예요, 자꾸 진짜? 이거는 제가 직원이 가져와서 같이 갔는데 뭘 아무튼 무단도용이야? 인사청문회 국힘위원님들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어처구니가 없네. 증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 재밌죠? 임명할 생각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둘이서 이러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거짓말을 잘못 얘기했네요. 크림 새우가 아니고 칠리 새우를 드셨다라는 PD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수님 저하고 오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난 누구 여긴 어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임기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왜 이러나. 임기 얘기를 해요. 이진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네. 내년 8월까지는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19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분 경찰이 지금 소환장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네. 네, 거부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 이제서야 보내는 것도 좀 부끄럽죠. 지금 그런데 이걸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이준숙은 어찌 되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최민희 의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민단체에서는 이제 유임 철회 요구하면서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말인 즉슨 좀 직접 나서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말 그대로고 이제 크게 쟁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송미령에 대해서 물론 사과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국무회의 때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쉽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그 보수 중용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는 그럴 수 있다 보는 건데,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 반발을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변호사를 많이 짓는 데고,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장관 때 적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이제 중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호남 쪽의 중진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심상치 않대요. 그쪽은 어쨌든. 분위기는.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약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못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곡관리법 이거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거 통과 안 시키려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완전히 대폭 후퇴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지금 송미령 장관도 어쨌든 스탠스를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은 양곡관리법이 이제 이걸 하되 그 재배 농지를 그 면적을 줄이는 것 쪽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게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좀 내주면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특히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되게 반발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게 약간 대연정 정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중도 보수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파 레프트부터 이제 예, 우파까지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뭐 뜨악하죠. 예, 뜨악한데 근데 진짜 국민통합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을 텐데 굳이 이분을 유임시켜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그게 연결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다른 또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좀 짚히는 게 그 양국관리법인데 양국관리법은 저는 좀 반대하는 이유가 농업혁신을 사실상 안 하게끔 만드는 농업혁신이 이게 우리가 그 저기 쌀 하나에 너무 그 집중돼 있는 이런 그 재배 구조인데 그러니까 좀 다양한 그 작물들을 또 그 재배를 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역행한다. 이게 이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큰 그림이 있나요? 양국관리법을 이렇게 뭉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뭉갠다기보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보수 인사 중용이 이제 탕평책 이런 것 쪽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양국관리법에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일종의 이제 송민영 장관은 방파제처럼 써서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라는 거 지시까지 한 것도 그 부분을 대화로 해결해봐라라고 미션을 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어쨌든 보수 진영의 인사를 중요한 거니까 이 시그널은 아마 좀 계속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뭐 이렇게 발탁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또 마음을 열지. 왜냐하면 이제 수사가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명씩 국민의힘 의원들 뭐 소환되고 이러면은 또 다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생각이 듭니다.